자, 우리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이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는데요. 자, 우리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시장 원리는 한마디로 경쟁 원리라 보시면 돼요. 경쟁 원리.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 나오죠. 이거 꼭 메모하세요. 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다루는 건 아닌데 14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름부터 경쟁이 완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데 만약에 여기 하단에 사는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시험 못 보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시험을 다 볼 수 있어. 그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경쟁이 정말 완전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이라는 거는 공정한 경쟁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불완전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 시장이 이런 뜻이겠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요. 완전 경쟁 시장 그럼 어떤 시장을 얘기하는지 그 조건을 알아야 돼요. 조건.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 1, 2, 3, 4 동그라미 4개가 있어요. 그죠? 여기를 봐도 되고요. 안 그러면 그 밑에 141페이지 밑에 표 있죠. 여기를 봐도 돼요. 표 한번 볼까요? 어차피 내용은 그냥 제 이름만 딱 알면 되거든. 자, 공정한 경쟁이 되려면 누구든지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첫 번째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예요. 다수 동그라미 하세요. 여기서 다수라는 것은 많다는 뜻보다는 누구나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우리는 시장 참여자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완전 경쟁이 되려면 다수의 시장 참여자, 누구든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동질적인 상품이라고 되어 있죠. 동질적 상품 밑줄 칩니다. 자, A라는 소금 가게가 있고 B라는 소금 가게가 있는데 팔고 있는 물건이 달라.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가 없겠죠. 똑같은 물건을 팔면서 경쟁을 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동질적 상품. 자, 그리고 시장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돼요. 내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야 돼요. 내가 여기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끔 진입 장벽이 있어. 그럼 그거는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면 완전 경쟁이 아니에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자유로워야 된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완전한 정보 있죠. 거기는 줄을 치고 별표 하나 하세요. 이 완전한 정보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 쉽게 있잖아. 모르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르는 게 없다. 다 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정보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정보 비용이라는 게 있을까요? 정보 비용이라는 거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하는 비용이거든요. 그 말은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이 알고 있어.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근데 완전한 정보는 저 사람이 아는 거 나도 안다니까. 다 안다니까. 네가 아는 거 나도 알고 니도 다 알아. 그럼 이런 사회에서는 정보 비용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죠. 내가 정보 비용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보,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세계를 우리는 확실성의 세계라 그래요. 확실성의 세계라 그래요.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면서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되어가고 있죠. 자, 그러면 오른쪽 한번 봐봐요. 불안전 경쟁 시장이 있죠. 그럼 반대겠네요. 다수가 아니고 뭡니까? 소수 동그라미. 동질적 상품이 아니고 뭐예요? 이질적 밑줄. 이질성을 우리는 개별성이라 그래요. 개별성 뒤에 있죠. 동그라미하고 별표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개별성이라는 말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불안전 경쟁이에요. 아까 옆에 완전 경쟁 시장 조건 4개 있었죠. 4개. 이 4개를 다 만족해야 완전 경쟁이거든. 그럼 하나라도 만족 못하면 불완전 경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별성 딱 놔버리잖아. 그럼 그건 불완전이야. 개별성 그럼 뭐라고요? 잊어먹지 마세요. 개별성은 이질성이야. 다 다른 게 개별성이에요. 자, 그리고 시장이 지니까 탈퇴가 어려워요. 완전한 정보, 불완전한 정보? 불완전한 정보. 그럼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다.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다. 불완전 시장은. 자,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은요. 불완전 시장이에요. 그래서 불완전 시장 옆에다가 부동산 시장 이렇게 적어주세요. 완전 경쟁 시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다. 불완전 경쟁이다. 불완전 경쟁입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 조건 한번 볼게요. 시장 참여자,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다. 둘째, 동질적 상품을 취급한다. 세 번째, 시장이 지니까 탈퇴가 자유롭다. 완전한 정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심화 한번 볼게요. 심화. 거기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 보이세요? 거기 네모하세요. 자, 1번인데 1번하고 3번 정도는 아시는 게 좋아요. 자, 1번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 자, 우리 개별성 할 때 일물일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개별성은 불완전이거든. 그래서 개별성은 일물일가가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3번 봅니다. 거기 다른 거 줄치지 말고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밑줄, 셋째 줄에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으며 밑줄, 정상이윤만 존재한다. 밑줄. 자, 그 정상이윤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정상이윤이 뭔지 설명드립니다. 시험에서 정상이윤이 뭡니까? 이런 거는 묻지는 않습니다만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상이윤은 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을 좀 쉽게 적어봤어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있잖아요. 계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윤이에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식당을 합니다. 식당을 하는데 나는 여기서 300만 원의 이윤이 안 나잖아. 그럼 나는 식당을 할 이유가 없어. 그게 정상 이윤이에요. 내가 딴 데 가면 300만 원 받을 수 있거든. 근데 내가 딴 데 안 가고 지금 식당을 하고 있는데 300만 원도 못 벌면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이윤을 뭐라고 그런다? 정상이윤이에요. 그러면 정상이윤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사람 일을 계속 하겠죠. 맞아요? 그럼 초과이윤은 뭘까요?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초과이윤이라 그러죠. 자, 그럼 완전 경쟁시장이라 그래 볼게요. 완전 경쟁시장. 만약에 완전 경쟁시장에서 제가 식당을 해요. 지금 우리 완전 경쟁시장이야. 내가 지금 고깃집을 하는데 우리 가게에서 지금 초과이윤이 발생해. 초과이윤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아니 있잖아. 그냥 뭐 어떤 과일 가게라 그래 볼게요. 이 과일 가게가 초과이윤을 얻고 있어. 그러면 초과이윤이란 말이 좀 그러면 그냥 쉽게 뭐 돈을 많이 벌고 있대.
과일 가게가 돈을 많이 벌고 있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설마 뭐 차 사겠죠, 집 사겠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니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 만약에 여러분 중개사야. 여러분이 중개업 해가지고 떼돈을 벌고 있대. 그럼 내가 중개업 하고 있는데 내가 떼돈을 벌고 있어. 우리 동네에서. 그럼 어떤 일이 날 것 같아? 돈 빌리러 온다 그러지 말고. 어떤 일이 날 것 같아? 응? 옆에 누가 생겨? 자꾸 들어오겠지 경쟁자가. 옆에 이 과일 가게가 떼돈 번다니까. 하루에 막 과일 하나 가지고 막 몇백만씩 번대. 그럼 어떻게 돼? 그래요. 제가 그 울산에 저희 집 앞 근처에 대박 야채 가게인가 뭐 하여튼 그냥 생겼어요. 장사 너무 잘 되는 거야. 진짜 장사 진짜 잘 돼요. 사람들이 줄 서서 사요. 그 내가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겠어? 뭐가 하나 생기겠군. 그 맞은편에 황금장터 생겼거든요. 두 개 다 괜찮아요. 조만간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자 봐봐요. 완전 경쟁시장이라 그랬잖아. 완전 경쟁시장은 시장 참여자가 다수라 그랬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죠. 들어오고 나가는데 장벽이 있어 없어? 여기서 장벽이 없다는 건 돈 안 든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터넷에 가입하는 거 똑같아요. 유튜브에서 누가 돈 벌어? 우리 인터넷은 장벽이 좀 낮거든. 우리가 실물은 과일 가게 차리려면 보증금도 들어가야 되고 돈이 필요하죠. 맞아요? 그런 건 장벽이잖아. 그런 것도 없다니까. 그런 것도 없는 세계야, 완전 경쟁은. 자,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누가 돈 벌고 있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유튜브 똑같은 거 막 생기지 뭐. 먹방 한번 생겨. 쯔위가 누구게? 쯔위가 아니고 이름 뭐야? 쯔양이야? 먹방 한참 히트 쳤잖아. 온 동네 먹방이 돼. 유튜브에. 막 진입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먹방 보니까 먹방 거 재밌어요. 나는 쩝쩝 소리 듣기 싫어 죽겠던데 그거. 근데 그걸 많이 보대. 우리 딸도 많이 보고. 어찌됐든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누가 초과이윤을 봐. 그럼 어떻게 된다? 경쟁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니까. 맞아? 완전한 정보고 진입과 태거에 대한 장벽도 없고 정보 비용도 다 이 사람이 하고 노하우도 내가 다 알아. 이 물건 어디서 떼오는지 내가 다 알아. 완전한 정보라고요. 그럼 당연히 경쟁자가 들어오죠. 언제까지 들어올까요? 초과이윤 망할 때까지는 아니고 억하심 정도 있는 거. 이 사람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들어와요. 응? 초과이윤을 만약 500만 원 보고 있잖아. 그럼 초과이윤 500만 원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경쟁자가 들어와요. 그럼 초과이윤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더 이상 안 들어와요. 그럼 결국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전부 다 뭐만 얻을까요? 전부 정상 이윤만 얻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상 이윤만 얻고 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정상 이윤만 얻습니다. 완전 경쟁은 손실 본다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을 손해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이다? 정상 이윤 얻는다 이 뜻입니다. 가게 문 닫는 건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정상 이윤은 얻는다. 기억해 두세요.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이 없어. 그럼 뭐만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거야.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넘깁니다. 자, 그 다음 143. 부동산 시장의 특성 있나요? 네, 그게 네모. 부동산 시장의 특성 네모. 네, 별표 하나 할게요. 한 번씩 시험에 내요. 자,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 알 필요 없어요. 제목 위주로 알면 돼요. 제목 위주. 자, 줄 치겠습니다. 시장의 국지성. 자, 우리 국지성 이거에서 들어봤는데 부동성 할 때 했죠. 그래서 그 부동성 줄 치세요. 그러니까 국지성이 뭐였냐면 지역시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밑에 쭉 밑에
한 5줄 내용이 있는데 지역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우리 부동성에서 국지성 배웠잖아. 그거 똑같아. 똑같아요. 자, 2번입니다. 거래의 비공개성 밑줄. 거래의 비공개성은 어디서 나오더라? 개별성 밑줄. 그럼 거래가 비공개적이라는 얘기는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거래가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헷갈려요? 공적이라는 건 공개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은밀한 게 아니죠. 사적이죠.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사적 줄쳐야 돼. 고도의 사적이다. 둘째 줄에 있네. 그래서 거래 당사자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를 알아내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이런 말 나와요. 정보 탐색하기가 곤란 밑줄. 보이세요? 그래서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소요돼요. 많이 동그라미. 그 정보를 알아내려면 밥도 하나 사줘야 되고 술도 한 잔 사줘야 돼.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소요돼요. 자, 그 다음 상품의 비표준화입니다. 자, 비표준화도 뭐와 관계 있죠? 개별성. 그래서 그 맨 밑에 보니까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표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힘들어. 자, 그리고 그 밑에 시장의 비조직성입니다. 이것도 뭐와 관계 있죠? 개별성. 오케이. 넘기세요. 자, 그 양가로 5번인데요. 걔는 별표 하나 할게요. 수급 조절의 곤란성 밑줄 치고요. 여러분, 수급 조절 곤란이 뭘까요? 수급이 뭘 것 같아? 수요와 공급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거미집 이론 봤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수급 조절 곤란이에요. 공급이 수요와 공급 시기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가격 폭등 폭락이 막 일어났지. 그래서 그 밑에 줄 칠게요. 단기의 가격이 왜곡돼요. 단기 동그라미 하세요. 제가 전에 단기 장기 할 때 단기는 신규 공급이 불가능한 기간이고 장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장기에는 균형이 일어나고 왜곡이니 초과이윤 이런 말이 안 생긴다 그랬습니다. 초과이윤 손실 왜곡은 언제 일어난다? 단기에. 그래서 단기에 가격이 왜곡된다 그래야지 장기에 왜곡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수급 조절이 곤란하기 때문에 단기에 가격이 왜곡될 수 있어요. 됐어요? 여러분, 우리 볼펜 가격이 왜곡됐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럼 왜 그러냐면 수급 조절이 잘 되거든요. 볼펜이 지금 부족하다가 공급이 빨리빨리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왜곡될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부동산은 공급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 조절이 곤란하고 단기의 가격이 왜곡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우리 부동산 사고 팔 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매매의 장기성 그런 뜻이에요. 여기 장기라는 거는 이 장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 현금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황금성이 낮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매라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의 가격이 왜곡돼요. 자, 부동산 시장은 법적 규제가 많습니까? 법적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의 가격이 왜곡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은 단기의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 왜곡될 수 있다. 자, 그 밑에 8번 밑에 여백 있잖아요. 그 밑에다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9번 해가지고요. 9번에서
영어는 뭐 안 적어도 되긴 됩니다. 자, 비대체성이라는 거는 대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게 개별성이잖아요. 이질성이죠. 그죠? 그래서 비대체성, 개별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공매도가 곤란해요. 자, 여기서 포인트 되는 말은 이 말하고요. 공매도 곤란이에요. 사실 공매도가 뭔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런 공매도라면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주식시장에서 보통 많이 얘기가 나오고. 네. 자, 공매도가 뭔지 제가 한번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금 있잖아요. 소금. 지금 소금이 1kg에 10만 원이에요. 1kg에 얼마 한다고? 10만 원. 그 나는 잘 아는 소금 가게 사장님이 있거든. 소금 가게 사장님 잘 아는 분이 있어.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요. 사장님 소금 1kg만 빌려주세요. 제가 한 달 뒤에 갚아드릴게요. 하고 1kg를 빌렸어요. 빌렸지? 그날 빌린 소금 들고 와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팔아버렸어. 그럼 소금 아까 얼마 한다고요? 그럼 나는 수입이 얼마야? 10만 원에 팔았단 말이야. 10만 원에 팔면 살 거 아니에요. 12만 원에 파시죠. 안 사면 어떡하려고. 10만 원에 팔면 팔린다니까 지금. 바로 팔아버렸다고요. 그럼 내가 주면 얼마 들어왔어? 10만 원. 자, 한 달 뒤에 소금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나 소금값이 떨어질 줄 알았거든. 자, 소금값이 떨어지는 거야. 1kg에 7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나는 이제 소금을 사러 갑니다. 소금을 사요. 얼마에 살 수 있어요? 7만 원. 그럼 이거 들고 어디 가야 되나? 갚으러 가야지. 사장님 소금 잘 썼습니다. 갚아줬죠. 그럼 얼마 벌었어요? 그렇지. 30% 수익이 났네. 이게 공매도입니다. 자, 이 공매도가 되려면 빌린 소금하고 내가 사가지고 갖다 주는 소금하고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그렇죠? 다른 거 갖다 주면 사장님 화낼 거 아니에요. 이 내가 빌려준 소금 아니잖아. 그래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가 되려면 일단 동질적이어야 돼요. 그럼 주식은 삼성전자 주식은 동질성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주식 빌려가지고 나중에 삼성전자 주식 사가지고 갚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게 된다고 공매도가. 하지만 부동산은 비대체성 개별성 아닙니까? 그래서 공매도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주식시장은 공매도가 있죠. 보통 우리가 공매도라는 말이 나오면 주가가 하락합니다. 내가 소금값 떨어질 거라고 그랬잖아. 그런 얘기예요. 그 나중에 일단 시간 좀 나중에 알려드릴게. 오늘 요 정도만. 자, 됐죠? 그래서 비대체성 개별성으로 인하여 공매도가 곤란하다. 자, 그 다음에요. 146페이지입니다. 자,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 나옵니까? 3절. 네, 거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는 어디를 보냐면 147페이지 효율적 시장의 유형 있죠. 거기 별표 2개 하세요. 올해 나올 가능성 있어요. 시장 눈에서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 자, 효율적 시장은 정보와 관계가 있어요. 정보. 자, 정보는 과거 정보가 있고요. 현재 정보가 있고요. 미래 정보가 있어요. 미래 정보를 우리 시험에서는 보통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렇게 잘 내요. 아직 발표가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미래 정보지. 오케이? 미래 정보, 공표되지 않은 정보 같은 말이라 보세요.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직 개발 정보를 발표 안 하고 자기들만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아직 공표가 안 됐다고요. 미래 정보죠. 이걸 다른 말로요.
내부 정보 그래도 괜찮아요. 내부자들만 알아요. 아직 발표 안 됐어요. 공식적인 정보입니까? 비공식 정보입니까? 비공식 정보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정보는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효율적 시장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약, 중강, 강이야. 약, 중강, 강. 그러니까 먼저 이 각 효율적 시장의 의미를 일단 알아야 돼요. 의미. 자, 약성 효율적 시장이 뭐냐면 과거 정보는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에요. 약성 시장이 뭐라고요? 과거 정보는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이 되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과거 정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은 주식에서 온 이론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주식 이론이에요. 주식 이론을 우리 부동산학에 적용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학은 종합학문이라 그랬잖아. 종합응용사회가 여러 학문을 모아놨다니까. 자,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6만 원 하죠. 지금 6만 원 하는 것 같더라고. 자, 삼성전자 주가 6만 원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이 약성 시장이라 그래 볼게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6만 원 안에는 삼성전자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역사적인 정보와 자료는 그 6만 원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약성 시장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우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삼성전자 너희의 과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과거는 다 알고 있어 우리가. 그게 약성 시장이에요. 과거는 다 알아. 이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기술적 분석이라고도 그래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기술적 분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과거 정보 이렇게 바꿔놓고 읽으시면 돼요. 기술적 분석 그럼 뭐라고요? 과거 정보. 우리 주식에서 차트 분석하지. 뭐 주식 뭐 하시는 분이 뭐 차트 분석하잖아요. 그 차트는 지금 현재 거야, 과거 거야. 차트 분석 우리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거든. 과거를 분석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자, 그럼 중강성 시장은 뭐냐면요. 중강성 시장은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까지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얘기합니다. 이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강성 시장은요, 과거는 당연히 반영이 돼 있고요, 현재까지도 바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뉴스를 딱 들었는데, 명지에 부산 국제공항이 들어올 거래, 여기.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가 났어. 갑자기 그 누구지? 원희룡 장관이 딱 기자회견하면서 실시간 라이브로 명지에 국제공항 실질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지금 전화해가지고 땅 사라 그러지 말고 그냥 가상으로 하는 거야. 명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딱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내가 명지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땅 하나 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응? 실시간으로 오르고 있지. 새로운 정보가 발표되자마자 지금 바로 가치에 반영이 되고 있죠. 이런 시장 중강성 시장이라고 그래. 지금 현재 정보가 바로 반영이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어떤 회사가 신기술을 개발했대. 뉴스에 나오자마자 바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 지금.
이런 시장 중강성 시장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강성은 뭘까요? 이 정도면 대충 감 잡아야지. 강성은 뭘 같아?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렇죠.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 즉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얘기합니다. 됐어요? 의미 아시겠어요? 별로 의미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약, 중, 강, 강 딱 해놓고 약, 중, 강, 강 가르쳐줘. 약, 중, 강, 강. 약, 과거. 중강, 과거, 현재. 강, 과거, 현재, 미래. 뭐 이거 뭐 누구 떡먹기지. 뜻은 아시겠어요? 자, 뜻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남들이 알고 있는 거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정보를 얻어야만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럼 보세요.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이 말은요,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초과이윤 얻는 걸 알려면 이 뜻을 알아야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약성시장은 뭐가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과거 정보가 반영이 돼 있죠. 그럼 반영 안 된 게 뭔데? 현재하고 미래 정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성시장에서는 현재 정보, 미래 정보, 즉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미래 정보입니다. 를 분석하면, 알아내면, 말이 좋아 분석이지 알아낸다는 뜻이에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럼 질문. 약성시장이야. 약성시장에서 만약에 과거 정보를 분석했어. 그럼 이 사람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없다? 응? 없죠? 초과이윤 얻을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정상이윤 얻는다 이 말입니다. 시험 지문에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과거 정보를 분석하면 정상이윤을 얻는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초과이윤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정상이윤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약성시장에서는 정상이윤 얻는 사람도 있고 초과이윤 얻는 사람도 있겠네. 맞아요? 약성시장에서 백날 과거 정보 분석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정상이윤만 얻는 거고, 약성시장에서 현재 정보나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알아내는 사람들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중강성시장 보세요. 중강성시장은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까지도 다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는 초과이윤 얻을 수 없다고요. 그럼 초과이윤 얻으려면요, 반영 안 된 거, 그게 뭔데? 미래 정보,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야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중강성 시장에서 과거와 현재 정보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 얻는다 이 사람들은? 정상이윤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강성시장이에요. 강성시장은 전부 다 반영이 돼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초과이윤이 불가능하지 뭐. 초과이윤 불가능. 그러면 강성효율적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네요. 그럼 전부 다 뭐만 얻고 있어요? 그렇죠. 정상이윤만 가능해요. 이거 완전 경쟁시장하고 같은데 이거.
아까 완전 경쟁 시장 초과이윤 불가능하다 그랬고 정상 이윤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강성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합니다.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여기에 해당돼요.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전부 중강성에 해당합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시장은 중강성 시장까지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성 시장 없어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한 포인트는 뭡니까? 이 세 시장의 뜻을 알자. 뜻을 알자. 그리고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책에 배운 내용 줄만 좀 쳐볼게요. 자, 148페이지예요. 자, 약성효율적 시장. 자, 동그라미 약성효율적 시장 네모하시고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과거의 역사적 정보가 줄치고요.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 밑줄. 이게 약성의 뜻이에요. 기술적 분석 밑줄. 기술적 분석이 아까 과거 정보라 그랬죠.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게요.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밑줄 과거의 역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밑줄. 그러면 약성시장에서 과거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초과이윤 얻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으며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다고요. 자, 3번이 이제 별표죠.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현재 정보 또는 미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분석할 수 있다면 그때는 뭐가 가능하다? 이해되세요? 앞에 제가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책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자, 양가로 2번입니다. 중강성 시장인데요. 중강성 시장 네모하시고요. 자, 1번입니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밑줄. 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가 반영된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시험은요, 그 표현보다 이 표현을 더 잘 써요. 새로운 공표되는 정보가 즉시 신속하게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여기 줄 치세요. 별표하세요. 그래서 이 말이 좀 그런데 어떤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시장 가치에 반영된다 말이 나오잖아. 그럼 무슨 시장이다? 아까 제가 그랬죠. 뉴스를 틀자마자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를 보자마자 뉴스가 TV에 나오자마자 바로 땅값 주식값이 오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강성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가볼게요. 중강성 시장에서는 공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 공표되지 않은 비공식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초과이윤이 가능하다. 맞아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고요? 중강성. 부동산 시장 중강성이에요. 자, 강성 볼게요. 자, 강성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줄 칠게요.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줄 딱 칩니다.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한마디로 이게 모든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 말 딱 나오면 강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반영돼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둘째 줄입니다. 초과이윤은 획득할 수 없고 정상이윤만 가능합니다. 강성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얻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정상이윤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부합된다 이런 말이 있네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149페이지에 할당 효율적 시장 있죠? 여기까지는 좀 하고 좀 쉴게요. 여기는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자, 여기도 별표 하세요.
아까 효율적 시장 세 개 배웠잖아요. 그거하고 할당 효율적 시장 합쳐가지고 한 문제 잘 내요.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문제 잘 내. 일단 할당 효율적 시장이 뭔지 뜻부터 알아야 돼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 뜻이 뭐라고요?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자, 책에 할당 효율적 시장의 의 동그라미 1번입니다. 둘째 줄에 뭐라고 돼 있나요?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 없는 시장 돼 있죠? 줄 치세요. 자,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 잘 기억해 두세요.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뭐라 그런다고요? 오케이. 자, 우리가 시장을 나눌 때 우리가 시장을 나누는 방법은 많아요.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으로 나눌 수도 있고, 정보에 의해서는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도 나눌 수 있고,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분류는 많단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정보 비용을 가지고 시장을 나눌 때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시장,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과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시장. 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헷갈리고 좀 어려우면요, 결론만 딱 잘 기억하세요. 제가 결론 알려드릴 테니까. 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무슨 시장이죠? 이거? 응? 네, 완전 경쟁 시장이죠. 이런 건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줄을 쳤잖아, 내가. 밑줄 쳤죠, 아까.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 그럼 뭐라고요? 완전 경쟁이에요. 그럼 정보 비용이 존재하면 무슨 시장인데요? 그렇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이 없습니까?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과일 가게 한참 얘기해 줬잖아, 내가. 초과이윤이 없다고. 초과이윤이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니, 그런 말 한 적 없어. 여기 적어놨네. 조금 전에 했죠. 내가 잘 기억하라고.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 뭐라 그런다고요? 적어놨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내가 했지. 배운 건 배운 거 마음대로 얘기해버린다고. 응?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 뭐라고요? 이런 개념이 흔들리면 안 돼요. 개념이 흔들리면 공부가 다 흔들려버려. 자,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 뭐라 부른다?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이 없죠? 그럼 무슨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자, 불완전 경쟁 시장,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시장 보겠습니다. 정보 비용이라는 거는요, 어떤 고급 정보를 내가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을 정보 비용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그 정보 비용을 지불했다는 얘기는 그 어떤 그 정보로부터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보 가치가 있고 정보 비용이 있단 말이야. 만약에 이 정보가 1억짜리 정보야. 근데 정보 비용도 1억이야. 내가 1억이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돈도 1억을 내야 돼. 그럼 이 사람 초과이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자,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지,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불러요. 자, 만약에 정보 가치는 1억짜리 정보인데 정보 비용이
3천만 원이야. 그럼 정보 가치가 크죠? 그럼 이때는 초과이윤이 있을까요? 얼마 있을까요? 초과이윤이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에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초과이윤이 가능하다. 그럼 이 경우는 초과이윤이 가능하죠? 그럼 이거는 할당효율적 시장입니까?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닙니까? 아니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쭉 설명하게 적어 놓은 거고요. 지금 결론을 알아야 돼요. 결론. 자, 봅시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일까요?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OX. 완전 경쟁 시장 초과이윤 없다고 그랬잖아. 초과이윤 없거든. 할당 효율적 시장 초과이윤 없는 걸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죠. 자, 또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건 어때요? 항상 OX를 얘기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내 기분대로 그냥 OX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은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이다. O냐 X냐를 얘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 O가 X일까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 시장 지금 무슨 시장이에요? 얘 정체가 뭐예요 지금? 불안전 시장이네. 불안전 시장인데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됐네 지금. 맞아요?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언제나 완전 경쟁이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완전 경쟁 시장이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이 뭔데? 아까 네 가지 조건 있잖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야. 아까 네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개념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참여자가 다수이고 상품이 동질적이고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고 완전한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이에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초과이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을 완전 경쟁,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완전 경쟁의 정의가 아니야.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 아닙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초과이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은 뭐라고 부르는데? 여기 적어놨잖아. 왜 또 완전 경쟁이야? 여기 있잖아 여기.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요. 오케이? 그럼 불완전 시장을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시장 그러면 안 된다고요. 불완전 시장은 완전 경쟁이 아닌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야. 그러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은요, 초과이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딱 머릿속에 넣어야 돼. 불완전 시장은 초과이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보세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면은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은 언제나 완전 경쟁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왜?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말이 중요하다고요.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정 어려우면 자, 책을 한번 볼게요.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요, 그냥 결론만 잘 기억해. 결론이라도 잘 기억해. 결론이라도. 자, 그 양가로 2번에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별표.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지만, 맞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 항상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2번이 별표 2개예요. 2번이 그 이유를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불완전 경쟁 시장도 줄치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걸 기억해 줘야 돼요.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고요. 불완전 시장도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어떨 때냐면 이럴 때예요. 이럴 때는 초과이윤이 없어요. 이것까지는 몰라도 좋아.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 독점 시장 있죠. 독점도 불완전 시장이거든. 그럼 독점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시험자 출제자가 독점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잘 내거든. 왜냐면 독점이라는 거는 안 좋게 생각하니까 걔는 안 되겠지. 아니야, 걔도 돼.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독점 시장 밑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자, 저 보세요. 따라하세요.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게 어려우면 그 문장 하나 딱 기억하고 가라고. 시험장에 그 문장 하나 딱 기억하고 가라고요. 그럼 독점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장 하나 딱 기억하고 가라고요. 이게 복잡하면 그게 시험 지문으로 나오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 투기는 왜 하죠? 초과이윤 얻으려고 투기해요. 초과이윤 얻으려고 투기해요. 그럼 초과이윤이 없으면 투기가 안 되겠네? 안 되지.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투기라는 건데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으면 투기가 안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이죠. 초과이윤이 없잖아요. 투기가 돼요, 안 돼요? 투기 안 되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 투기가 있을 수 없어요. 자, 불완전이 항상 문제거든. 자, 이 시장 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이거? 자, 조금 전에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자, 그런 걸 잊어먹지 말라니까. 초과이윤이 있어야 투기가 가능하다고 그랬지. 초과이윤 없잖아요. 투기 안 되죠. 투기 안 되겠지. 자, 이거는 투기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이 시장 무슨 시장이야? 지금 불완전 시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투기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고 나오잖아요. 시험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요.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OX.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OX. X죠. 이게 불완전인데 이때는 투기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 뭐냐?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해 줘야 돼요. 6번이에요, 6번. 6번에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밑줄. 줄 쳤어요? 시장이 불완전해서라기보다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줄 쳐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정리를 이렇게 하라고요. 완전과 불완전은요, 정보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완전 불완전을 나누는 거예요. 정보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완전 불완전을 나누는 거지, 초과이윤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완전 불완전 나누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럼 초과이윤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누는 건 뭔데? 할당 효율적이냐 할당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걸 나누는 게 초과이윤 유무고요. 정보 비용 유무를 가지고는 뭘 나누고요? 완전 불완전. 초과이윤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는 할당 비할당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당연히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서 꼭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문장 기억하라고 그랬어?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걸 잊어먹지 말라고요. 두 번째,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해서이다. X. 시장이 불완전해서가 아니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이 초과이윤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뜻이 뭐야? 초과이윤이 있다는 뜻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걸 봐봐.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말은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초과이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뜻이라고. 그 두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마치 좀 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자, 그 핵심.
자, 핵심이 2번 별표 할게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줄치세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뭔데요? 초과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초과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서는요, 과대평가, 가소평가된 부동산이 존재할 수 없어요. 과대평가, 가소평가된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초과윤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할당효율적 시장에서는요, 과대평가, 가소평가된 부동산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험 지문입니다. 이거 실제 시험 지문이었어요.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조금 쉬었다가 주택 시작하겠습니다.